나는 어릴 때 주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유하게 자랐다. 출생지역도 지금도 부촌으로 알려진 곳이다.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는데 그 당시 연대보증을 서서 빚더미에 올랐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때 다행히도 아버지와 동업 관계인 아저씨가 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는 이 아저씨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제안은 바로 그 아저씨의 아들과 결혼하면 아버지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것이었다. 신랑감은 나보다 6살이나 많았고 참 특이하게도 기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자란 내 신랑감은 나와 그다지 정이 없는 상태로 집안의 파트너십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결혼하게 되었다. 내가 살던 집이 넘어갈 판이었지만 아저씨라고 부르던 그 분이 내 시아버지가 되면서 특별한 사이가 시작되었다. 남편은 어린 신부를 맞이한다며 입이 해벌쭉해졌다. 집안과의 약속 하에 결혼하게 된 사이라 나름 데이트를 해봤는데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밥을 먹다 가도 잠이 들었다. 나는 사실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뒤로하고 결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씁쓸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렀다. 내가 사귀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고 개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데다가 위로 누나들이 6명이나 있는 집이었다. 우리 사이는 무척 좋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내 결혼으로 인해 우리 집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살 수 있게 되어 이를 악물고 결혼했다. 나는 신혼여행지에서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투어를 다녔고 남편은 결혼 준비할 때 봤던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잤다. 잠이 온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잠이 든다고 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기면증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고백했다. 게다가 잠자리에서는 정말 너무 이기적일 정도로 매너가 없었다. 자기 볼 일만 보고 끝내버렸다. 나는 신혼여행지에서 밤마다 샤워하면서 남자친구와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엉엉 울고 말았다. 비록 결혼을 했지만 이 남자랑 평생 살 수 있을지 막막해졌고 구남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가로젓고 현실에 직시하기로 했다. 남친은 나보다 나랑 오래 사귄 데다가 합이 무척 잘 맞았다.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처음 사귄 사람이어서 특별히 정이 갔다. 우리는 매일 같이 만났고 늘 재미있는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식성도 잘 맞고 쇼핑하는 것도 좋아했다. 나는 남친과 즐거웠던 그때를 떠올리며 조금 시간을 끌다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뭐가 그리도 좋은지 활짝 웃었다. 자기가 나처럼 어린 여자랑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평생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 남자에게 정이 가지 않아 정말 부담스러웠다. 남편은 솔직히 너무 서툴렀고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렇지만
내색할 수 없어서 답답했다. 나는 참고 또 참은 채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참지 못하고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친은 신혼여행 잘 다녀왔냐고 자상하게 물었고 나는 왈칵 울음이 터졌다. 남친에게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 달라고 했고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주말에 남친의 과친구, 내 친구와 같이 우리 친정집에 오라고 말했다. 사실 내 친구랑 남친의 친구는 사귀는 사이다. 나는 비록 남친과 헤어졌지만 내 친구는 아직도 연애 중이다. 남친은 우리 집에 인사 온 적이 있었고 처음에 누나가 6명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 부모님은 남친을 좋아하셨다.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친의 가족 관계를 꼬치꼬치 물으셨고 누나 6 중에 1명이라도 시집살이 시킬 만한 성격을 가진 누나가 있을 것이라며 무남동녀, 외동딸인 나를 그런 집에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셨다. 더군다나 남친의 집 형편이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그만 정리하라고 하셨다. 나는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분간 친정에서 살면서 신부 수업을 받기로 했다. 남친과 친구들이 온 날 남편에게 소개시켜줬고 남편은 급하게 결혼하느라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할 시간도 없었는데 반갑다며 내 친구들을 밝은 분위기로 맞이했다. 엄마가 차려주신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권한 술을 마시면서 남편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졌다. 남편은 한번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나는 사실 그 시간을 노렸다. 나는 남친과 친구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친구들은 시간이 늦었다며 집에 가려고 했고 나는 친구들을 붙잡고 애절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남친을 포함한 친구들 셋이 모두 친정집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우리들은 신나게 놀았고 내 친구는 내가 쓰던 방에서 남친과 그의 친구는 손님 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다 짜놓은 각본이었다. 부모님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친구에게 노크를 했다. 친구의 남친은 친구와 같은 방을 썼고 나는 남친이 있는 손님 방으로 갔다. 나는 드디어 남친과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남친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한번 잠들면 지진이 나도 자는 사람이니 안심하라고 해도 공격적으로 이를 치렀다. 그리고 손님 방에 딸린 욕실에서 뒷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나는 신혼방으로 돌아갔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남친과 밖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렇게 지낸 지 1년이 되었다. 남편은 늘 같은 패턴으로 부부관계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내색하지 않았다. 말이 신혼생활이지 나는 남편에게 정이 가지 않았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여의고 재혼하지 않고 지내고 계신다. 엄청난 재력을 가진 아버님께도 와이프 병수발이라는 커다란 아픔이 있었으니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도 아버님은 부인 병수발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엌 살림은 잘 하시는 편이다. 친정에서 산지 1년이 지나고 남편은
아버님 댁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하셨고, 나도 우리 친정 부모님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아버님을 생각해서 합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버님은 같이 사는 건 싫다며 신혼생활 하라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사주셨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던 남친도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어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했다. 나는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마무리하고 남편이 무슨 일로 집으로 돌아왔나 하고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신 것이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다. 반찬을 좀 샀는데 우리 집에 좀 주려고 왔는데 전화를 하려고 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와 봤다고 하셨다. 아까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맞바람 치게 해서 환기시킨다고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현관문을 닫지 않고 샤워를 했던 게 생각났다. 나는 아버님께 따뜻한 차를 대접한다고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데 준비는 나중에 하고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다. 결혼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이런 말 주책이지만 아이 소식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아버님은 우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신 눈치였다. 나는 아이 생각은 나지 않는다고 했고, 사실 남편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병원에도 안 가려고 해서 좀 힘이 든다고 했다. 아버님은 유난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가기를 꺼려 한다며, 사실 아버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그 부분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은데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이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애써준 예쁜 며느리에게 상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상이라뇨? 아버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님은 그동안 너무 외롭게 지냈다고 고백하셨다. 주변에서 그 정도 재력이면 젊은 여자와 재가를 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여성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단 한 명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언의 사인을 보냈고 뜻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아버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남편에게 느낄 수 없던 부분을 아버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오전에 오신 아버님과 여러 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남편과 외식을 했다. 남편은 아버님께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냐고 했고, 아버님은 반찬을 사와서 며느리랑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후 나는 아버님과 있었던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님은 평생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 그런지 체력도 좋았고 일을 치를 때 매너도 좋았다. 60대 중반인 아버님은 너무도 건강하셨다. 나는 그날 이후에 아버님과 사인을 만들었다. 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실 때 일종의 암호를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이른 아침부터 아버님의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님과 점점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님에게
우리 이렇게 지내도 되는지 물어봤다. 아버님은 사실 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아내로 맡고 싶었으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애써 그 욕심을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 온 후 내 얼굴을 보고 싶어서 거의 매일 우리 집 앞까지 왔다고 한다. 늙은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러 오는 게 참 주책 맞은 일이라 말도 못하고 우리 집에 매일 오면서 매일 먹거리를 사왔다고 하셨다. 그리고 쥐구멍만 한 틈새라도 벌어져 있는지 확인했다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으로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나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만이라는 것은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다. 남편이 출근하면 아버님은 거의 매일 나를 찾아오셨고 그 일을 치르기 어려운 기간에는 아버님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나가기도 했다. 앞으로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강하고 내노 좋은 아버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집에 머무르던 처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소 안정된 가정 생활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이 예상치 못한 만남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드러나게 된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의 내면에 숨겨졌던 욕망과 갈등이 격렬하게 폭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15년 동안 아내 지영과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평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살아왔지만 늘 도시 생활에 치여 진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지영이가 급히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면서 집안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여동생 혜진이 출장 동안 제가 집을 맡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며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혜진은 평소 가족 모임에서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날, 혜진은 정갈한 복장에 단정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도중 저는 평소와 다른 눈빛과 말투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오랜만에 형과 단둘이 있게 되어 기분이 묘하네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지만 혜진의 존재는 점점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아내가 출장 중인 동안 저는 혜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처음엔 평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은 자신이 평소 마음속에 품어왔던 솔직한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형부를 보면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 같은 날이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혜진의 이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무심코 넘겨왔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도 받았어요. 오늘 밤 이렇게 둘이서 마음을 터놓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큰 실수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눈을 반짝이며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 진짜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저녁 내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가벼운 농담 속에도 진지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제가 평소에 느끼던 외로움과 답답함을 대신해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형부,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이 저도 가끔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있으면 조금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평소 감추어왔던 솔직한 욕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혜진은 제게 다가와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으로 이제는 우리 둘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으로 머물지 않고 혜진의 솔직한 고백에 제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일상의 잡담이 아니라 그동안 평소 서로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정된 삶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 혜진이와 있어서 심장이 빨리 뛰네요. 라고 고백했고, 혜진 역시 저는 함께 있을 때마다 잊고 있던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부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혜진이 단순히 가족의 한 사람을 넘어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한 번에 털어놓는 것처럼 저와 혜진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날 밤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듯 아내가 출장 간 동안 혜진이 의도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저에게 다가온 그날의 첫날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리 둘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평소 감추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 지영이 출장 중인 이 시간 동안 저는 혜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의 대화 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우연이나 어색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우리는 평소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직접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혜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오늘 내게 다가온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욕망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평생 안정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수히 감추어왔던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깊은 눈빛으로 제게 다가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미련을 품고 살았어요. 형부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평소엔 숨기던 내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듯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의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조용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불안과 갈등, 그리고 서서히 식어가던 삶에 대한 회의감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혜진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은 너였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혜진은 눈가에 약간의 눈물을 머금으며 나도 항상 이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평소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지만 오늘은 정말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우리 둘 다 그렇게 지쳐왔던 것 같아요. 라고 답하며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위로와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는 순간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집 안구석의 조용한 방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혜진과 마주 앉아 서로의 손길을 느끼며 한없이 진솔한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눈빛과 목소리로 그동안 감추었던 진실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오랜 시간 동안 형께서 제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고 저는 나도 그랬어요. 평소에 가족과의 안정 속에 묻혀있던 내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조용한 대화와 미묘한 접촉 속에서 그동안 서로에게 감춰왔던 감정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저는 혜진의 미소와 눈빛을 보며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어떤 큰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공간은 단순히 아내가 부재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살점으로 마주하며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심어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된 나 자신과 마주하기로 결심했고 혜진 역시 그런 결심을 굳게 다졌음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조용한 손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에게 어떤 위안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춰왔던 진실된 감정을 서로 나누며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결연한 의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어둠과 조용한 음악 소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이 끝난 후 오랜 시간 품어왔던 혼란과 후회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지켜왔던 제가 이렇게 금지된 사랑의 경계를 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구석의 불빛 아래에서 혜진과 저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점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감정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 평소 혜진이를 보며 했던 생각들, 그리고 깊은 사랑이 터져 나온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고백하자 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해요, 형부. 어서 제 옆에 앉아요. 그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을 넘어 우리 둘 사이에 뚜렷한 결단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평소 결코 말로 드러내지 못했던 금지된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욕망과 열망을 눈앞에 펼쳐보았습니다. 혜진의 손길이 제 팔을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빠르게 뛰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규칙과 책임에 얽매여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제 진짜 감정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혜진과 함께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진솔한 고백 속에서 제 안에 깊이 쌓인 갈증과 외로움이 얼마나 커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끌린 이유는 평소 안정된 삶에 갇혀 혜진이에 대한 사랑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혜진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며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감정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은 점점 무거워지는 동시에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 순간 혜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평소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왔던 저는 혜진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껏 잊고 지냈던 열정과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 또한 평소 조용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제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며 형부 오늘 나랑 잘래? 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부담감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솔직한 감정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으며 더 이상 아무런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나누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 혜진과 나눈 대화와 눈빛,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왔던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 집안에서 우리 둘이 나눈 고백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다시 살아가야 할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내 지영은 아직 출장 중이시고 저는 혜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 빠져들어버린 채 평소의 도덕과 책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에 마련된 작은 거실에서 혜진과 저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혜진은 평소 보지 못했던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가 나눈 모든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예요. 저는 이 순간이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요. 이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에 저는 가족과의 안정된 삶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기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 밤 혜진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뚜렷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밤새도록 방 안에서 혼자 서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과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혜진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 가족을 위한 안정과 내 내면에 숨어있던 욕망 사이에서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 물음은 밤의 정적 속에 깊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비치는 찬란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우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혜진과의 감정적인 만남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깊은 선택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저는 평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안정된 삶과 동시에 한동안 숨겨두었던 진실된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혜진을 찾아 조용한 주방에서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때 혜진은 이미 어제의 감정이 진정된 듯 조용하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 나눈 이야기 둘 다 큰 변화를 겪게 만든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용기를 얻었고 형부도 분명 그럴 거라 믿어요.
혜진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이제껏 감추어왔던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동안 누락된 내면의 진실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형부와 함께 하면서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나갈게요.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평소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추어왔던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비록 당장은 혼란스럽고 앞으로의 삶에 큰 도전을 가져올지라도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혜진과 함께 매 순간 서로의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밤을 뜨겁게 달구며 내면의 진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단순한 순간의 열정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예감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밤의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제 내면에 숨겨왔던 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저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진솔한 나로서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연이 끝났는데요. 사연자는 진짜 자신을 찾아 나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사연자의 결정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몰래 만나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매일 오전 11시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사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